사무실을 선정하실 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채무자 의뢰인들이 해주는 사무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사무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사무실. 예,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판단 진행하실 때 이런 사무실을 선택하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이건 광고 같죠? 이런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입니다. 이런 말을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예, 이제 맡기라고. 왜 이렇게 문제되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무실에 진행하기 위해서 맡겨놨는데 뭔가 이상해서 저희 사무실에 오는 경우, 다른 사무실에 진행 중이지만 뭐가 문제가 돼서 저희 사무실에 오는 경우, 다른 사무실에 맡겼는데 너무 뭔가 불만이 많아서 다시 저희 사무실에 오는 경우 등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는 사무실에서 좀 해주면 이 회생이나 파산 진행하는 채무자분들이 훨씬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조금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사무실을 선정하실 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SNS나 뭐 직접 사무실 방문해서 상담도 하잖아요. 뭐 상담 몇 군데 해보세요. 몇 군데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 가격이 저렴하다 이것만 초점만 맞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 몇 개 드릴게요. 그 개인회생 파산 진행 시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채무자 의뢰인들이 수고를 좀 덜 하게 해주는 사무실. 그다음에 두 번째, 좀 안전한 사무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성이 있는 사무실. 이렇게 조금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채무자분들 수고를 덜어드리는 곳은 여러분들 사무실마다 물론 이제 다르죠. 이제 사무실의 규모라든지 뭐 사무실 운영 방침 뭐 이런 걸 따라서 회생 파산에 진행되는 관련 서류를 의뢰인한테 모두 다 발급해오라고 해서 의뢰인이 뭐 동사무소, 뭐 은행 뭐 이렇게 다 가는 사무실도 있고, 안 그래도 채무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생업이 힘드시잖아요, 생업이.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사무실에서 좀 다 해드리고, 대신해서 뭐 이렇게 다 해드리고,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될 것들만 이렇게 수고를 좀 덜어드리는 사무실. 물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보수로 해서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 채무자분께서 좀 맡기시면 알아서 좀 다 관련서도 많이 준비해주고 해줄 수 있는 사무실이 일단 좋은 곳이 아닐까 생각해봤고, 두 번째, 안전한 사무실입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들 중에서 좀 많은 사무실들이 사무장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법무사 변호사 운영하지 않고 거기 사무장이죠. 오히려 법무사 변호사한테 월급을 주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무장분들이 이제 여기 다 불법이죠. 근데 대부분 그런 데가 많아요. 개인 회생 파산하는 곳이.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 본직에 계신 분들이 직접 상담하고 관리가 되는 사무실로 하셔야 돼요. 물론 법무사 변호사님께 직접 모든 걸 다 이렇게 직접 맡아서 하면 좋지만, 사건이 많다 보면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어느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이제 관리라도 돼야 돼요. 이제 그런 사무실은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냐면, 직접 법무사님들이나 변호사분들한테 뭐 궁금한 거 이런 거를 상담 요청을 직접 해보세요. 희망으로. 그럼 그게 되는 사무실에 있고 안 되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무장 사무실인지 아닌지가 금방 표가 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상담하시는데 그렇게 그 법무사님 한번 만나 뵙자고 해서도 안 만나고 그렇게 요청했다 한번 만났대요. 근데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아무것도 질문에 답을 못 하시더래요. 모르더라 이거예요. 변호사 사무실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사무장 사무실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경우는 제가 봤거든요. 돈을 주고 맡겼어요. 너네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뭐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 찾아갔더니 그 직원 그만뒀어요 했는데, 보수로 갔던 게 입금을 법무사님이나 변호사님 계좌가 아니고 그 사무장님 계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이게 법무사님 변호사분들은 어떤 게 수임이 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대요. 이런 것은 뭐 거의 책임을 안 지죠. 그냥 뭐 연락처 바꾸고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안전한 곳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세 번째, 뭐니뭐니 해도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좀 회생 파산에서 많이 해본 사무실 맡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든 뭐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다 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법무사, 변호사 분들도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 전문 분야에서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의뢰인들한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개인 파산이 절대 기각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판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이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일을 해봤는데 이분은 절대 개인 파산에 안 넣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시기를 저쪽 사무실에서 개인 파산 약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해서 했다가 그 비용만 몽땅 다 날렸대요. 또 예를 들어서 면제 재산을 신청해야 내 청산가치, 개인 재산을 반영을 안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요. 또 당연히 개인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재산이 있고, 근데 개인회생 원래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되니까 면제 재산 신청을 하지 않아서 한 달에는 변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결정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보면 전문성 있는 곳을 당연히 선택하셔야겠죠. 예,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절차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 주위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무실들 좋지 않나. 뭐 결국엔 제 사무실 광고죠. 이런 것들이 의뢰인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안전하고 전문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힘든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